안녕하세요. 어린이와 이 세상 탐방 안녕 로빈의 주인장 로빈입니다. 오늘은 사계절 아이와 여행 이야기를 쓰신 전정임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사계절 아이와 여행 시리즈를 쓴 작가 전정임이라고 합니다. 작가님, 저희 오늘은 사계절 아이와 여행 시리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그 시리즈를 구상할 때 그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나죠. 작가님, 대표님하고 처음에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나눴었고, 그러면서 여러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기도 했고, 그런데 네. 막상 책을 써보라고 제안을 받았을 때는 제가 좀 거부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네. 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사실은 이제 제가 출판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책들을 쓸 때도 작가님이랑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제가 좀 귀찮게 해드렸었는데, 사실 섭외는 나중에 드리기는 했지만 그 시리즈를 구상을 할 때서부터 작가님이 이 책을 쓰실 작가라고 저는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많이 거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책이 첫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원래 체험학습 강사로 오랫동안 수업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사회 역사 탐방 전문 체험학습 회사를 한 10여 년 운영을 했었던 오히려 뭐 그런 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뭐 여러모로 네. 직업상 어린이들과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네. 그리고 또 같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책을 쓰시면서 그 어린이 여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뭐 이제 아이와 여행이라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서 쓰다 보니까 제가 했었던 여러 여행 중에서 좋았던 점, 또 어려웠던 점, 힘들었던 점, 뭐 기억에 남는 점 이런 점들을 쭉 훑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도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런 네. 경험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네. 좋았던 순간도 있고 네. 나빴던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는 그냥 좋았던 이야기만 하는 걸로 하고, 네. 네. 좋았던 여행의 순간 중에서 좀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여러 순간들인데 지금 기억에 남는 건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조선 왕릉 탐방을 가는데 이제 네. 남학생들 팀이었어요. 네, 네. 근데 굉장히 평상시에 막 들고 뛰는 그런 남학생들이었는데 능선까지 네. 올라가는데 뭐 한 달 후에 뛰어 올라가니까 땀을 얼마나 흘렸겠어요. 네. 근데 상상이 되네요. 네. 근데 그 언덕에 올라가서 아이들이 이제 뭐 주저앉기도 하고 성물에 기대기도 하고 하는데 바람이 많이 좀 불었어요. 네. 능상에서 바라보는 저편의 숲이 이렇게 바람에 일렁거리면서 소리가 네, 나잖아요. 네, 네. 사르르. 좋죠, 그 소리. 아이들이 그거를 한참 바라보고 있더니 그 중에 한 녀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애들도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순간을 아이들이 나중에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선생님 우리 그때 참 좋았었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여행들이 기억이 남아요. 갑자기 머릿속에서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초록의 순간이죠. 네. 그리고 주변이 되게 고요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고요하고 바람 소리만 들렸었지요. 네. 작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처음에 이 책을, 그러니까 어린이 여행 책을 만들겠다고 이제 주변에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역 정보를 소개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지역 정보를 아이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더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아이들이 여행을 통해서 감각이 좀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걸 어떻게 전달을 해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책이 주인공을 내세우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독자를 몰입시킨 다음에 그 주인공이 가는 곳에 대한 정보를 뒤에 소개하는 그런 책의 형식이 되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별똥별의 순간이라고 그러죠. 네. 그 하늘에서 별똥별이 갑자기 후루룩 떨어지듯이 어떤 여행 장소에서 또는 그 여행 장소에서 만난 이야기 속에서 또는 어떤 조형물에서, 그거는 뭐 마주치는 개별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그럴 때 갑자기 마음에 후두두두 떨어지는 그런 순간, 그럴 때 내가 정확하게 그 말뜻은 모르지만은 경이로움, 아름다움, 존엄함,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런 감각이 열리는 순간이 있어야지 어떤 여행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나로 만드는 그런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행책이 좀 그런 걸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앞당겨 올 수 있는 그런 책이길 바랬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네. 저희가. 네.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저희가 이 책이 어떤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뭐 어떤 목표가 좀 있으셨나요? 일단 저는 책을 보고서 아이들이 여행 계획에 동참할 수 있기를 좀 바랬어요. 네. 우리가 이제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보통 부모님들이 세우잖아요. 아침에 몇 시에 출발해서 어디 가서 뭘 보고 점심을 어디서 뭐 먹고. 아이들이 그 모든 것에 다 참여할 수는 없어요. 참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장소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의 준비, 그리고 뭔가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좀 제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행책의 목표를 그런 어떤 아이들이 미리 알 수 있는 것, 그런 걸 제공하는 걸로 우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좀 잡았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을 때 막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에서 도대체 이곳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막막해지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저는 또래의 아이들이, 또래의 다른 아이가 어떤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경험을 했을 때 얘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얘는 이런 걸 느꼈구나 라는 걸 아이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좀 또래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그 아이가 느낀 부분들을 좀 찾아가는,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게 그 어린이들이 이야기 책을 읽는 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보책도 매우 많고 또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이야기 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공한테 몰입이 되고 동화가 되면 아이가 그걸 따라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저희도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기억이 나는 게, 어렸을 때 빨간 머리 앤을 읽고, 앤이 너무 좋잖아요. 사랑스럽고. 그 아이가 보는, 어떻게 사물을 보느냐를 굉장히 좀 심취해가지고 보면서, 그러니까 그 앤이 어떤 사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요. 네. 그때 막 나도 같이 이름을 붙여보고, 혹은 또 다른 이름도 붙여보고, 맞습니다. 다른 대장에게 이렇게 막 이름 붙여보고 그랬었던 게 되게 좋았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 사물이, 흐릿했던 사물이 좀 선명해졌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책을 읽는 독자들도 저희 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어떤 감성을 따라가면서 이제 사물을 보는 시선을 조금 개안을 한다고 하나,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작가님, 저희가 사계절 아이와 여행 시리즈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누어서 만들기로 하고, 제가 그것까지 얘기를 해드리고, 작가님이 이제 그 계절에는 이 지역이야 하라고 선정을 해주셨잖아요. 그 선정해주신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애초에 이제 사계절 아이와 여행 시리즈는 사계절 각각 다른 장소, 4번의 여행, 이런 기획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를 정하는데 좀
일단은 공주, 부여, 경주, 강화 이런 곳을 우선 떠올리게 돼요. 이게 이제 아이와 같이 가는 여행이다 보니까 워낙 정보가 많은 지역을 우선 떠올리게 되는데 저는 우선 그곳을 제외했어요. 물론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여행지이기는 하지만 네. 이미 너무 많은 정보가 넘쳐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을 생각을 했을 때 가족 여행을 많이 가고 그리고 네.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곳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네. 장소를 정했었죠. 네, 맞아요. 계절과 장소를 연결한 거는 좀 직관적이었어요. 사실은 사심도 많이 들어가고 네. 어떤 거냐면은 제주 가면 수영해야지. 네. 그러니까 여름. 봄에는 꽃길을 걸어야지. 그러니까 남도. 남도 네. 좋죠. 가을에는 산에 가야지. 그러니까 강원도 네. 캠핑. 네. 그리고 서울은 그 장면을 꼭 넣고 싶었어요. 그 1년의 마지막 날 타종하면서 송년의 밤 강화문에서 네네네. 보내는 그 타종의 밤을 꼭 넣고 싶었기 때문에 겨울에는 서울을 뽑았습니다. 제목은 마음에 드셨어요? 네, 제목 너무 마음에 들었죠. 제목은 안녕로빈 대표님이 정해주셨어요. 제가 그때 이제 제목을 내가 언제 정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이 생각이 나요. 제가 뭐 주로 좀 중요한 생각을 차 운전하면서 정하기는 하는데 그때 강변북로를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제목이 갑자기 떠오르더니 네 개가 한꺼번에 후루룩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작가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작가님이 네 개 다 너무 좋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기쁜 마음으로 그거를 첫 책을 만들 때 그 날개에다가 딱 박아놨어요. 다른 생각 안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네, 제목은 지금 봐도 정말 잘 지은 제목 같아요. 너무 딱이에요. 우리끼리 자화자찬.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제목도 사실은 여름방학 제주라는 원고를 작가님한테 받고 그 감성을 담아서 제가 떠올린 거죠, 뭐. 그리고 나머지는 또 작가님이 저희 제목에 맞춰서 집필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큰 지역을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지역에서 세부적인 장소들도 선정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책을 보면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이렇게 보이지 않네. 이야기 따라 추천 여행지 한 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한 페이지에는 교과서 따라 추천 여행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따라 추천 여행지에는 주인공이 간 장소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따라 추천 여행지는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과 연계를 한 여행지입니다. 그 여행지를 정할 때에도 어떤 선정 기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장소가 굉장히 많고 또 정보도 많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가 굉장히 네. 고민이 되었어요. 이건 힘드셨을 것 진짜로 같아요. 네, 많이 좀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근데 제 기준은 그랬어요. 아이들이 알면은 여행이 굉장히 풍성해질 거야. 그리고 여기는 꼭 가봤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제 기준이 됐고요. 그 곳들을 골라서 다시 이제 저희 지리, 환경, 또 뭐 역사, 문화, 그 다음에 인물, 뭐 이런 식으로 테마를 좀 나누어 가지고 다시 배치를 했죠. 그래서 좀 고루고루 들어가는데 굉장히 좋은 정보이고 굉장히 좋은 여행지지만은 어린이들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배제된 곳도 사실은 있어요. 이건 아이와 여행책이기 때문에 좀 그러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선별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 아이와 여행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부모님도 함께 가도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여행지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고요. 이 여행지에는 제 사심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